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참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는데 참마 뉴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지금 트럼프 때문에 미국인들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뭐 한 시민단체 한 150개 이상이 지금 모여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는가 봐요. 시위도 하고 있고. 한 60만 명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으로 미국 전국적으로 지금 대규모 시위를 하고 있더라. 이 또라이 짓을 하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이제 뿔따고 난 거야. 아니 경제를 살리겠다는 놈이 관세를 때려가지고 물가를 올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응? 이거 바보 또라이도 아니고 그 밑에 보니까 참모 하나 있던데 고문 그 하버드 나왔다는 놈 그 피터 나바로 이런 인간을 참 책사로 두고 경제 고문으로 두고 있으니 트럼프도 참 깝깝합니다. 좀 똑똑한 놈 좀 데려다 놓고 하지. 응? 이 뭐 공부만 했지 뭐 박사학위만 했지 전혀 모르는 놈 같아. 응? 서민 경제도 모르고 있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트럼프도 탄핵당하든지 시민들한테 총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기 끝나면 깜빵 갈 수도 있고 그중에 하여튼 참 세상을 참 힘들게 사네요. 하여튼 이런 자가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시민은 대한민국한테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인들은. 하여튼 트럼프에게 기대를 품었던 미국 중소기업에게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미국의 중소형제를 대표하는 러셀 2000이 고점보다 25% 곤두박이 쳤었죠. 그리고 주요 벤치마크 중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4일 보니까 러셀 2000이 1827.03을 기록을 했네요. 지난해 11월 25일보다도 한 25.2% 정도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트럼프가 그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던 지난 2일 이후로 지수가 어느 이틀 사이에 10.7% 폭락을 한 거예요. 10.7% 폭락을 했고 러셀 2000은 미국 증시 시가총액 1001조에서 3000위 3000 등 그 기업들의 주가를 가중 평균한 스몰 캡 지수를 말하네요. 1000등에서 1001등에서 3000등까지 그 기업들의 주가를 가중 평균한 스몰 캡이다. 트럼프가 그 취임 이후로 러셀 2000이 19.7% 하락을 했어요. 같은 기간 15.4% 하락한 S&P 500보다도 부진했고 지난 3일에 2021년 고점보다 22%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해서 미국 증시 대표 지수 중 올해 가장 먼저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 직후까지만 해도 러셀 2000은 신바람을 탄 것처럼 잘 갔어요. 상관됐는데 트럼프가 당선한 이후로 한 달간 러셀이 6% 뛰어올랐고 S&P 500 지수 상승률을 1% 정도 웃돌았어요. 당시 시장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과 경영 규제 완화를 기대했는데 대선 결과가 확정됐던 지난해 11월 6일에는 러셀 2000 지수가 하루 만에 5.8% 정도 폭등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막상 트럼프가 취임하다 보니까 미국 중소형주가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까지 러셀 2000은 대통령 취임일이었던 지난 1월 21일 종가를 넘어선 적이 없고 미국 3대 지수죠.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지난 1, 2월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한 것과 대비가 되네요. 이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채권 경기가 약화되다 보니 미국 중소기업들의 경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클 오르크 존스 트레이딩 여기 전략가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관세로 인해서 불확실성 증가가 스몰캡에 큰 타격이 됐다. 이들 기업은 상당한 낙찰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 평가를 했고요. 실제로 전미 자영업 연맹 소기업 낙관지수가 지난 1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201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어지는 2월과 3월에서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고 합니다.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도 중소형주한테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더라.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래요. 백악관의 상호 관세 발표 이후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존 예측을 폐기하고요.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 봅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대기업보다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중소기업은 금리 인하가 저절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참 또라이 하나 때문에 참 힘듭니다. 힘들어. 근데 비트코인이 좀 재밌네. 비트코인은 관세가 없더라. 관세 충격으로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급락한 지난 4일 보니까 스트래티지의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의 X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에는 관세가 없다. 이 스트래티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이죠. 한 50만 개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6% 이상 급락하는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소폭 상승해가지고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스트레이티지 또한 이날 4%가량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보니까 83,435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난 4일 뉴욕 증시 개장 시점의 가격인 82,604달러보다 1%가량 상승한 가격이네요. 그동안에 나스닥에 동조하던 흐름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나스닥이 급락하는 와중에도 상승세를 보인 거예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 보니 스트레이티지도 상승세를 보였고 스트레이티지는 지난 4일 전날보다 한 4% 올라서 주당 293.61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이 관세 쇼크로 증시가 무너지는 와중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네요. 비트코인을 자사 재무 준비 자산으로 공식 편입했다고 밝힌 미국 게임 유통업체죠. 게임스탑 또한 한 11.33% 올라서 주당 23.49달러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발생한 투매는 최근에 5년 동안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고 일단 트럼프의 그 관세 인상 여파로 4월 3일 하루에만 미국 증시가 2조 8,500억 달러 자금이 유출된 데 이어서 4월 4일에도 추가로 1조 5천억 달러 빠져나갔고 안전자산인 금 또한 3% 정도 이제 급락을 했죠. 이에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트럼프의 신규 관세 정책이 비트코인과 나스닥 간의 상관관계를 끊고 있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는 지난 4일 급락을 했고요. 이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이죠. 더블록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30일 상관계수는 3월 내내 0.8 이상을 유지했는데 지난 4일 0.56으로 급락을 했고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상관도가 높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과의 디커플링을 시작했음을 시사한다면서 유동성 부족 속에서도 비트코인에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깨트리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트럼프의 막무가내 정책 속에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격이 오른 금이나 탈중앙화된 자산인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금과 비교했을 때 저장 비용이 훨씬 작고 공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트럼프가 관세를 처리하더라도 세계의 지도자들은 그를 다시는 신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금과 금광회사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그게 이 신세계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네요. 하여튼 비트코인이 그래도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라이 때문에 참 전 세계인들이 난리고 현재 시위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